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정혜림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면세점을 사용할 때 가장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면세점 사용 백서. 딱 시기적으로 딱 알맞은 시기네요. 그쵸? 휴가철에. 예. 그렇죠. 혹시 두 분은 이번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휴가철에는 안 가는데 네. 9월 달에 저도 이 베트남에 해외여행? 해외여행 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방송을 좀 제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네. 아, 좋아요. 네.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네. 되니까. 해림 앵커는 어떻게 되세요? 저도 한 8월 네. 말부터 9월 초까지 한 2주 정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가져왔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근데 면세점 쇼핑 많이 하시나요? 해외여행 가실 때? 아니 저는 생각보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생각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면세점 관련 부분 좀 크게 많이 신경 안 씁니다. 특히 이제 저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뭐 시계나 이런 걸 관심이 많은데 사실 시계는 뭐 하나가 면세가 맞아요. 이미 넘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이미 상관이 없죠 거의. 네, 그래서 정혜림 큰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면세점은 좀 여자를 네. 위한 쇼핑센터가 아닌가 싶고요. 여자분들은 좀 살 게 많거든요. 맞아요. 화장품도 일반 백화점에서 사면 브랜드 화장품이 면세점이 훨씬 더 싸고 뭐 네. 액세서리, 뭐 사소한 것까지 다 면세점에서 사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위한 쇼핑 기간이 아닌가 약간 네. 면세점. 근데 뭐 이주와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을 하시니까 네. 제가 갑자기 뭐 갑자기 시켰나요? 커밍아웃 커밍아웃 시켰나요? 아니 뭐 흡연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거 어쨌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모른다고요, 지금. 네. 아니 그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흡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맞아요. 꼭 남자분들이라도 네. 굳이 면세 아니라도 워낙 싸니까 일단 아무래도 사실 담배 근데 쪽은 많죠. 담배를 사실은. 구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선물로 많이 하세요. 흡연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도 많이 맞아요.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그 얘기 네, 해주실 거죠. 네. 담배는 면세 한도가 따로 적용이 네,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정혜림 앵커는 면세점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알뜰해진다. 어떤 거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면세점 어디 많이 좀 이용하세요? 공항 면세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거의 공강 면세점이죠. 직장인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굳이 내서 시내 면세점을 갈 그렇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항 면세점 그렇죠. 아니면 더 네. 귀찮은 분들은 뭐 기내 면세점 네. 이렇게 네.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시내 면세점, 뭐 인터넷 면세점, 공항 면세점, 기내 면세점 총 4가지로 우선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시내 면세점부터 면세점 이용 꿀팁을 좀 전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시내에서도 잘만 활용하면 이 면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 신규 회원만 가입을 해도 우선 골드카드가 지급이 되는 또 그런 면세점이 있어서 골드카드가 한 15%까지 네. 할인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잘만 되네요. 활용하면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네. 되거든요. 우선 신규 면세점이 요즘에 많이 또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 면세점 중심으로 좀 혜택이 있는데 우선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용산에 또 개점을 했죠. 오는 9월 1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내국인 고객에 한해서 현장에서 바로 골드카드가 발급이 되고 카드 네. 발급 받자마자 15%까지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SM 면세점은 인사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는 신규 가입자나 혹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이야. 골드카드 구매 내역에 상관없이 근데 무조건 예비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 그냥 팔짱 끼고 가면 돼요? 청첩장을 가져가야죠. 청첩장? 그럼 이거 잘 꿀팁이네요. 결혼 안 해도 그냥 청첩장 찍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왜냐면은 신혼여행 그 특별 이벤트나 이런 걸로 청첩장을 대부분 이용하지 맞아요. 그거 뭐 증명서 이런 거 안 뛰어가요.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라도 아니라도 네. 연인 관계라도 그냥 하면 되겠네요. 하나 찍는 거 얼마 안 아니 되니까. 연인 관계에서 누가 이 멤버십 청첩장을 신규 가입을 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구매 내역에 상관없이 골드카드가 발급이 되니까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 한도를 사용해야 카드가 발급이 됐는데 네. 구매 내역 상관없이 또 골드카드가 가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함께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타 면세점 이 골드카드를 받은 회원 이상이면 다른 면세점까지 이게 혼용이 또 가능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유치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해서 신라에서 골드카드 회원인 사람이 뭐 다른 두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롯데에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받으시면 다른 면세점에서도 혼용이 가능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의점이 단 신라 면세점이 사업자가 달라서 용산과 충무로가 사업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우선 몰랐네요. 용산에서 먼저 골드카드를 발급받아서 서울점 가서 저 용산에서 골드카드 발급받았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하면 새롭게
개의 또 골드카드를 엄청 복잡네요. 약간 복잡한데 그래도 15% 할인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잘 발급해 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색 이벤트도 있는데 혹시 스타벅스 많이 이용하신다고 저번에 하셨잖아요. 네, 저는 아침마다 한 번씩은 꼭. 네. 그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스타벅스 많이 이용은 안 했는데 골드카드이거든요. 네. 네. 스타벅스 골드카드면 면세점에도 골드카드가 또 이용이 그래도 돼요? 가능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벤트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신세계 면세점에서는 이 스타벅스 골드 레벨 카드만 보여주면 새롭게 기존 이용 고객이던 신규 이용 고객이던 골드카드를 발급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용 금액 한도 아니 없이.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골드카드 누구에게나 무조건 발급해 준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면세점이 하고 있는데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처음 발급이거든요. 네. 만약에 까다로운 처음 발급이니까 이걸 딱 하면 예. 편해진다 이건 거죠? 기존에 사용하셨으면 발급이 네. 안 되니까 골드카드일 경우면 스타벅스 골드카드일 아유, 경우면 알겠습니다. 새롭게 이거 또 꿀팁이네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15%까지 가능하고 네. 또 본인 명의의 마스터카드가 있으면 역시나 골드카드를 또 새롭게 발급을 해. 그냥 뭐 다 해주네요. 거의 다 지금 해준다고 보면 거의 다 하는데 해준다고 저는 하시면 그냥 되네요. 면세점 갔을 때 그냥 가서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5%나 할인이 될 수 있는 골드 레벨 카드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아무리 저렴하게 그 15%까지 그 우리가 할인 혜택을 받더라도 맞아요. 그래도 공항면세점, 시내면세점 비쌀 맞아. 수밖에 시내 없어요. 면세점은 또 시간을 내서 네. 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많이 사용 못하는데 네. 좀 더 저렴하게 공항 면세점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면세점을 활용해 네. 보면 좋거든요. 네. 회사 안에서도 네. 뭐 마우스 키보드로 몇 번 클릭하면 되니까 회사 안에서는 조심해서 하세요. 네, 이게 조심해서 약간 방화벽 사용을 해야 막혀 있는데. 되는데 네, 신규 가입객의 온라인 면세점은 혜택 주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니까 온라인 면세점을 잘 공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한번 사용해 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종류는 좀 한정이 있던데요. 네, 종류- 다 있는 건 그렇죠. 아니라고. 다 좀 종류가 한계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있고 네. 면세점마다 혜택도 되게 많이 달아서 면세점별로 한 번씩 다 그 사이트를 방문해 네. 봐야 발품을 팔아야 되는 되네요, 그런 이것도. 이제 손품을 팔아야 네, 되는 손품을 팔아야 팔기가 훨씬 쉬운 거죠. 네, 온라인은 직접 그냥 가보는 사이트만 것보다. 방문하면 네.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인터넷 면세점은 이 위클리 적립금이 또 제공이 돼요. 주마다 오. 적립금이 제공이 돼서 한 주에 10,000원씩 혹은 20,000원씩 한 달은 크게 80,000원까지 제공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여행 의미가 9월 있어요. 아니 여행 9월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8월 말이니까 맞아요. 네. 만약에 사고픈 게 있으면 네. 매주마다 사면은 이게 몰아서 사지 말고 좀 나눠서 구입을 하면 그만큼 많이 금액 할인을 받을 수 맞아요. 있고 네. 이 적립금이 최대 막 30% 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네. 한 번에 몰아 사지 마시고 통작 쪼개처럼 저는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서 첫째째는 매주 살 만한 뭐 그게 안 되는데. 첫째 주는 립글로즈, 뭐 네. 둘째 주는 뭐 스킨, 뭐 셋째 주는 로션 이렇게 좀 나눠서 구입을 하시면 인터넷 네. 면세점을 또 그래도, 최대한 네, 확실하게 뭐 네, 살 네. 확실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싸긴 싸는 건 맞네. 확실한 역시나 의지. 송품을 팔던 네. 발품을 팔던 수고를 한 만큼 할인율이 좀 네, 그건 커지고요. 맞네요. 최근에 이 환율 등락폭이 커서 이 환율에 따라서도 무조건 인터넷 면세점이 싸거나 시내 면세점이 싼 건 아니더라고요. 음. 이 환율이 오를 때는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내 쇼핑이라고.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는 이 기내 면세점이 확실히 싸고요. 네. 또 환율이 내려갈 때는 오프라인이나 이 온라인 면세점이 그 유용한데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내 결제 면세점을 관련 거죠? 이용을 하다 보면은 네. 뭐 결제도 있겠지만 책자를 책자가 만들잖아요. 미리 만들어야 돼요. 아. 책자를 미리 만들다 보니까 몰랐네요. 이게 뭐 월로 나와요. 월 단위로 나와서 그렇죠. 한 달 전 환율로 이 책정이 돼서 그걸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완전 이거 들으니까 완전 호갱이었네요. 왜요? 저는 대부분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냥 그 남아있는 돈들을 다 그냥 기내 면세점에서 다 사버리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굉장히 홍보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호갱이었네요. 있어야 예, 훨씬 더 맞네요. 알뜰한 쇼핑을 할 아, 수가 그렇네요. 있는 저 지금 거예요. 몰랐네요. 근데 최근에 진짜. 환율이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환율이 급등할 때는 면세 가격이 일반 백화점이나 비슷할 때도 있고 네, 오히려 맞아요. 면세 가격이 비쌀 때도 있어서 환율이 급등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다 싶으면 기내 면세점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살수 또 한 있는 가지 것 그 같아요. 기내 면세점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류를 또 기내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을 하곤 하는데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여행을 가서 그 술병을 계속 들고 다니기에는 깨질 맞아요. 염려도 있고 위험한데 만약에 같은 항공기를 탄다면 그 출국을 할 때 미리 주문을 보관이네요. 해놨다가 입국을 할 때 기내 면세점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좋네요. 편하면서도 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내 면세점. 물론 제품군은 굉장히 한정적이긴 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할인을 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얼만큼까지 구매할 수 있을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네,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또 잘 모르니까. 이게 좀 그 알려주십시오. 구매 한도 $3,000 그리고 면세 한도 600불 이런데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이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면세점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면세점은 국경 밖이에요. 네. 그래서 면세점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이건 일종의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건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수입이니까 수입할 때는 관세를 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만 $600 정도까지는 수입의 개념이 아니라 이 개개인들이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직접 사용한다는 취지로 그냥 면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세 한도가 600인데 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출국할 때 구매 한도 $3,000, 입국할 때 면세 한도 $600. 예. 따라해보세요. 예. 예. 출국할 때 구매한도 구매 한도 $3,000, 입국할 때 면세 한도 $600.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요. 그러면 총 구매할 수 있는 규모가 $3,000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40만 원 정도가 되겠죠. 340만 원 정도밖에 못 사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가 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들고 갈 수 있는 돈 $1,000까지 모두 합쳐서 $4,000의 물건을 구입했다고 쳐요. 네. $4,000를 구입하건 $3,000를 구입하건 $2,000를 구입하건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 물건이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600까지만 면세고, 세금을 네. 제해주고 네. 나머지 $3,400에 대해서는 세금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거의 그 가격이면 네. 사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백 하나 사면 거의 다 넘지 않나요? 저게 대부분 아무리 면세라도. 그거를 저희가 면세 한도를 적용하는 범위로 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백을 네. 많이 사시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시계 시계 사서 막 시계 하나 하면 사놓잖아요. 끝나잖아요. 예. 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층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예. 기억하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니, 예. 물론 그렇죠. 백이 기준이 될 그렇죠. 수도 예. 있겠지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그 저희 PD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백화점 가서 다 사세요. 다 해서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예, 신경 쓰시는 그러니까 분들은.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닌 네. 조금은 그래도 경제적 여력이 아주 충분치는 네. 않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듀티프리는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혹시 텍스 리펀드, 혹시 텍스 그 프리 아세요? 텍스 프리? 전 네. 외국 나가서 써봤는데 네. 관광객이니까 사면 면세를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엄청 불편하지 않나요? 근데 네. 요즘엔 편하게 좀 맞아요. 되던데요. 네. 요즘엔 많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듀티프리는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할인을 해주는 게 그 듀티프리고 텍스프리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이것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듀티프리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면세점을 듀티프리라고 부르는 네. 거고 텍스프리 지금은 이제 텍스프리라는 말을 못 쓰는데 텍스 리펀드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샀을 때 사실 이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국으로 돌아가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게 텍스 리펀드. 과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항에 가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환급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불편하죠. 근데 요즘에는 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매장에서 즉시 환급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거 들으니까 이게 상장사도 있습니다. 이업을 하는 네. 또 상장사도 있어요. 예, 지금 아, 생각 그래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생각이 나네요. 예. 말씀해 주셔야죠. 생각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종목은 모르겠는데 네. 사업군에 이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사업을 하는 사업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많이 사는 담배와 술은 네.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99년 이제 교토 협약이 개정되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담배라든지 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면세단위 그러니까 600불을 이해도 초과적으로 더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담배는 한 보루, 네. 그러니까 200개피죠. 200개피를 기준으로 하고요. 네. 술 같은 경우는 1리터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도 400불을 미만일 때만 일단은 적용이 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건 특히 이제 약간의 이제 언어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어차피 미국 이제 소위 말하면 외국 쪽에서 네. 만약에 공항 면세점에서 사는 건 내가 언어적으로 불편하니까 그냥 나갈 때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그냥 다 사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금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각 국마다 네. 담배를 반입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집니다. 맞아요. 다 달라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비흡연자라서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비흡연자라고. 이게 정확하게 보시면 네. 일단은 뭐 중국이라든지 저 보이죠. 중국, 필리핀 뭐 이쪽은 사실 두부로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 면세 범위가 들어가는데 네. 중요한 건 저기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담배 자체가 안 돼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거 인천공항에서 함부로 내가 면세를 받겠다고 해서 샀어요. 네. 근데 싱가포르 가면 그건 압수가 당하는 거예요. 압수당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아. 유념해 가셔서 이제 혹시라도 담배를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야. 보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아셨죠? 여행객은 돌아올 때 담배를 사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사셔야 돼요. 돌아올 네. 때. 예, 그런 와. 부분이죠. 아, 자, 그런데 우리 궁금한 거, 가장 궁금한 거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걸릴까?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특히나 백을 많이 구입하러 해외 네. 원정을 많이 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놓고도 이게 위장을 해서 들어오지만 이게 맞아요. 걸릴까 말까. 걸리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나요? 그거? 네. 네. 어떻게 아, 걸리게 되는 그 절차도 궁금해. 그리고 확률이 어느 네. 정도인지도. 찾아보다 보면은 그 안 걸리는 방법도 막 많아요. 맞아요. 예, 서로 교환도 네, 많이 교환을 하잖아요. 해요. 뭐 택을 떼라, 뭐 신발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뿌리라든지, 뭐 근데 티셔츠 한번 빨아서 뭐 입어라, 뭐 이런 것도 네. 많아요. 예, 보면. 상품인데. 많이 걸리죠, 근데. 근데 생각보다는 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 총 하루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보면 한 5천만 명 이용을 합니다. 네. 이걸 네. 다 일일이 어떻게 전수 그렇죠. 조사를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걸리는 확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만 걸리는데 아니 내 걸리면 재수 없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별로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퍼센테이지가 1%인 거지 네. 하루에 적발 건수는 1000건이 넘습니다. 어. 1100건이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걸 전수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샘플링이 안 걸리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한번 소위 말하면 이제 초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네. 전적이 있는 사람들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국내라든지 시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건 다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관세청으로 그렇죠.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카드 쓰고 현금 쓰고 아무 의미 없어요. 국내에서 사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소위 말 거기서 사서 딱 들어오면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해외에서 사서 사면 괜찮지 않겠냐. 물론 맞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산 거는 바로 즉시 이제 관세청에 들어오진 않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결제 금액이 네. 딱 면세점에 사지 않더라도 3,000불 이상이 되면 일단 샘플링이 되고요. 어. 해외에서는 현금으로 많이 그렇죠. 예, 예. 그 만약에 그래서 그럼 나 현금 쓰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뭐 밀라노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다음에 홍콩 같은 데서는 일단 쇼핑이 많이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쪽도 일단은 샘플링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타겟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꿀팁을 이야기 드릴 건 이건 제가 이제 제 지인 여행사 하는 분한테 들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가 집중단속 네. 기간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죠. 그러니까 휴가철에는 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휴가 가셔서 내가 뭔가를 많이 사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집중단속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신고를 하지 마시고 걸리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건 아니죠. 예,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내야죠. 예, 내야죠. 관세는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야 단순히, 되는데. 예, 집중 단속 기간이라는 것만 정보성으로 알려드리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걸 아셔야지. 또 막 이렇게 안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자진 신고를 하시겠죠. 그렇죠, 예. 네. 저는 대한민국 1%입니다. 물론 소득은 아니지만. 자, 근데 우리가 면세품을 구입을 했을 때 또 나중에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환불, 교환, 맞아요. 아니면 AS. 맞아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면세점 출국 이후에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하고 싶다고 해도 너무 네.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상품 구매에 따라서도 교환이나 환불 방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면세품을 사면 나는 이거 환불할 생각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조금 돈 더 주더라도 맞아요. 그냥 맞아요. 백화점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대형 면세점의 경우 국산품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좀 원활하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로워서 쉽지 않고요. 네. 반면에 기내 면세점은 수입품도 교환 환불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비싼 근데도 그 이유가 안에서도 조건이 있는데 이 바로 구매한 곳에서 모든 상품군을 취소해야 되고 본인이 또 직접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내면세점은 그 아무래도 비행기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서 상품을 사기 때문에 네. 워낙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거의 환불이 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절차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구매한 곳에서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국 전후가 다른데요.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하지만 상품 수령은 공항이나 뭐 항만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출국하는 곳의 인도장에 따라서 물품을 수령하기 전과 또 후가 취소 규정이 또 다르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아직 출국을 하기 전이라면 해당 매장에 가서 취소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인도장에서도 출소까지 가능한데 네. 단 매장에서 구입할 때 뭐 받은 교환권이나 할인권, 상품 이런 것들 다 같이 가져가야 돼요. 좀 그중에서라도 까다롭긴 하네요. 하나라도 쓰면 환불이 절대 또 안 아이고. 되는 거죠. 거의 네, 그냥 거의 하지 하지 말라- 말라라는 네, 맞네요. 얘기인 것 아유,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조사해 보니까 거의 교환 환불 까다롭고 인터넷 면세점도 교환 환불이 까다롭다 보니까 한 시민 단체에서 이거 왜 이렇게 까다롭냐 네. 약간 폭동이 일어나서 이런 정책적인 제도도 현재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거는 뭐 합니다. 사실 그래도 뭐 면세가 아니라 그냥 AS 안 해주니까 네.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맞아요. 면세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거의 환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데 분들은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면세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할 때 해외 면세점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산 거는 거의 이제 그거 안 안 된다. 되죠. 예, 안 환율이 되죠. 0%라고 보면 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외에서 구입한 거는 이미 거의 다 뜯어오시는 경우가 네, 많고 맞아요. 거의 마음을 네. 나는 절대 환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메일로 쓰고 신중한-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좀 구매를 하실 때 신중하게 구매를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리 앵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거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보면 된다. 돼요. 안 된다. 힘들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또 뒷받침이 된다면 네. 좋겠죠. 좀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총 거의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전해드렸어요. 면세점 사용백서.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문서진 부대표부터요. 뭐 제가 앞서 뭐 샘플링 어쩌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양심대로 하자. 예, 양심대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심을 속여서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면세가 된다 해서 이게 무조건 싼 건 아니죠. 그만큼 네. AS 비용이 감안된다는 거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말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꿀팁인데 네. 혹시라도 이번에 여행 가실 때 혹시라도 요즘 최근 마약 관련 그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라도 누군가 대신 뭔가를 그 맞아요. 소비에서 맞아요. 옮겨 달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하지 예, 마세요. 절대. 예. 네. 저는 그동안 아무 이유 없이 면세점이 싸겠거니 하고 구입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여행 갈 때는 좀 환율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미리 인터넷 면세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저렴하게 최대 30%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면세점에서 사면 이제 호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사는 기술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가격에 즐겁게 여행 다녀오시면 좋으실 것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이 세금과 관련된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절세는 국민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탈세는 범죄죠. 만약에 그 면세한도 범위를 넘어서서 물품을 구입해서 들어오실 때 자진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사실 절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탈세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샘플링 이야기도 있긴 있었지만 반드시 자진 신고하셔서 탈세하지 말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세점 사용백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문서진 부대표와 정혜래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